장승포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실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보여주지 못했던 직물과 편물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을 가지고 이제 옷감을 짤 때 옷감을 짜는 방식에 따라서 직물이 되기도 하고 편물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직물을 짤 때는 이런 식으로 짜요. 먼저 직조 틀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먼저 실을 걸어 놓은 다음에 다른 실을 이렇게 시실과 날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친구들 이거 보니까 이거 언제 했던 기억 나나요? 이거 해봤던 기억 안 나나요? 이거 친구들 1학년 때 추석 단원에서 배짜기 했었어요. 이제 기억날까요? 아 하고 있겠지. 또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방식이 직물이에요. 그래서 직물의 대표적인 게 이런 와이셔츠인데요. 이런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도 잘 늘어나지 않고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나는 천이 이렇게 직물들이에요. 단단하죠. 근데 여기 약간 그 텐셀이라고 하는 게 약간 섞여져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친구들에게 여기 옷 안감을 한번 보라고 했는데요. 기억나나요? 이 옷은요, 면 55%와 폴리에스테르 45%가 섞여서 만들어진 옷이래요. 면 55%면 그렇지, 천연 섬유 55%. 폴리에스테르는 아주 대표적인 인공섬유 중에 하나인데요. 폴리에스테르는 가격이 싸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약간의 탄성이 있으면서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친구들 추리닝 같은 거 입을 때 있죠. 트레이닝복 안쪽에 안감을 뒤집어 보면은 폴리에스테르 100%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가볍고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편물을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편물이 이런 스웨터입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옷감이 짜여진 게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 위로 옆으로 아까 그 직물과는 완전 느낌이 다르죠. 쭉쭉 늘어나는 느낌. 그리고 이런 옷을 입으면은 옷감에 따라서 보풀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보풀 많이 일어나는 느낌 느껴본 적 있죠. 그리고 정전기도 많이 납니다. 대신에 편물은 이렇게 이 짜여진 옷 사이사이에 여기 구멍 있죠. 구멍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옷이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줘요. 보이나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봐. 팔이 기네 하고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면은 꼬여있는 실들이 와장창 다 풀리겠죠. 그래서 수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수선하기가 어렵고, 대신에 아까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팔이 기네 하면 팔 부분을 잘라서 다시 이렇게 수선을 하기가 쉬워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편물 같은 경우에도 그냥 편물 짜가지고 바로 옷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바느질은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앞판과 뒷판을 따로 짜가지고 여기 이렇게 둘 사이를 이렇게 붙였죠. 붙인 거 보이나요? 붙인 자리요. 이런 자리는 그 바느질을 조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팔 부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천과 천을 맞닿아서 바느질한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솔기라고 해요. 솔기. 이 솔기 부분이 잘 뜯어져서 솔기 부분을 수선하는 걸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솔기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이제 직접 본격적인 손 바느질을 선생님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바느질로 옷을 수선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38쪽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필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손바느질을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서 38쪽 두 번째, 손바느질로 옷을 수선해요 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친구들 옷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단추가 떨어져서 곤란했던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실제로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있다가 단추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옷핀 같은 걸로 잠깐 고정을 해서 쓰기도 했는데, 친구들이 이제 6학년이니까 곧 중학교를 갈 거잖아. 중학교를 가면 교복을 입는 일이 많은데, 교복에는 지금 입는 것보다 훨씬 단추가 많아. 조끼에도 단추가 있고, 블라우스나 와이셔츠에도 단추가 있고, 그리고 자켓에도 단추가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단추를 사용하는 일이 많을 거고, 그리고 단추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가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바느질에 대해서 한번 잘 배워두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한번 살펴볼게요. 손바느질은, 손바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얇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쓸게요. 손바느질은 바늘에 실을게요. 직접 바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바늘에 실을게요. 손으로 직접 바는 방법을 말합니다. 단추가 떨어졌거나 바느질한 부분이 떨어졌을 때 손바느질을 이용하면 손쉽게 옷을 고쳐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선집에 가거나 아니면 재봉틀 같은 걸로 하기에는 집에서 이제 곧장 고치기가 힘이 드니까 손바느질은 간단한 재료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 입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추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의 두께만큼 실기둥을 만들어 단추를 달아서 수선합니다. 왜냐하면 단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단추가 있고 여기 우리가 바느질을 이렇게 해서 바느질로 이렇게 엮을 거예요. 옷이 이렇게 있겠죠. 옷에 이렇게 실기둥을 나중에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옷에 단추를 끼우게 되면 이 다른 옷감도 여기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옷이 더 떼어지죠. 근데 실기둥이 너무 얇으면 거기가 꼽아지지가 않고 단추가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옷의 두께만큼 실기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의 솔기가 뜯어졌을 때 뜯어진 부분에 실밥을 떼어 정리하고 홈질이나 박음질로 수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네요. 실밥을 떼어 정리를 하고 홈질이나 박음질로 수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솔기는 뭐냐면 친구들이 이렇게 옷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옷감을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옷감을 여러 개를 덧대어 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선생님 지금 칠하고 있는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옷감과 옷감이 덧대어져서 이렇게 바느질한 부분을 솔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너희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깨에 보면 이렇게 봉제선이 있는데 이쪽을 친구들이 과도하게 탁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탁 뜯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솔기 부분이 뜯어진 경우에는 바느질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홈질이나 박음질 같은 손바느질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솔기가 없이 옷을 만드는 기술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영어로 하면은 심리스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요 SEAM 뒤에 LESS가 붙으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심리스라고 해서 이렇게 솔기가 없는, 그리고 니트 같은 경우는 홀가먼트 기법이라고 해서 이런 솔기가 없는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옷을 수선해서 입으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세 가지 좋은 점. 첫 번째, 자원의 낭비를 막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정한 옷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하고 한 부분까지 노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교과서에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선생님하고 다시 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손바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바느질은 무엇이었냐면 바늘에 실을 깨어 손으로 직접 하는 바느질 방법. 이었어요. 무엇으로요? 실과 바늘로. 단추가 떨어졌을 때 단추를 달아야 된다 그랬죠? 그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뭐였죠? 옷의 두께만큼 실 기둥을 세워야 해요. 실 기둥을 만든다. 아까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단추와 실 기둥 사이에 다른 옷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옷의 솔기가 떨어졌어요. 솔기가 뭔지 먼저 정리할까요? 옷의 솔기는 뭐냐면 옷감과 옷감이 서로 맞닿아져서 맞대고 바느질을 한 것을 솔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뜯어지게 되면 솔기가 뜯어졌어. 먼저 해야 될 일이 실밥을 정리, 남은 실밥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홈질이나 박음질로 수선을 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옷을 수선해서 입으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좋은 점. 첫 번째,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떨어졌다고 새 옷 사고 떨어졌다고 새 옷 사고 안 하고, 그치? 두 번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친구들이 유치원 다니거나 학원 다니면서 쓰는 가방 있지, 그 가방이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해요. 왜냐면 뭐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그 가방을 안 쓰게 되잖아. 그리고 평소에 그 가방을 안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럼 버려지게 되는데 그런 가방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래서 그 가방을 버릴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헌옷 수거함이나 아니면은 유치원 가방, 학원 가방 수거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그런 가방을 걷어서 이제 어려운 나라의 친구들에게 그 가방을 주는 거야. 그러면 튼튼하니까 그 친구들이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누군가 쓸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추가 떨어진 채로 입거나 옷 솔기가 떨어진 채로 입으면은 단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해서 입으면은 단정한 옷차림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했고요. 친구들은 그러면 이제 준비물을 챙겨야겠죠. 실, 바늘, 그리고 가위, 그리고 선생님이 바느질할 천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물을 잠시 이거 멈췄다가 준비물을 챙겨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손바느질을 시작해 볼까요? 손바느질을 하려면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늘, 그리고 그렇죠, 실, 그리고 시침핀과 바늘꽂이, 그리고 가위 중에서도 쪽가위. 쪽가위는요, 이렇게 우리가 바느질 중에는 이렇게 들고 하면은 이게 가위질이 잘 안 되는데, 잘 되네. 잘 안 돼. 쪽가위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탁 끊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쪽가위를 바느질 할 때는 씁니다. 그리고 수선할 옷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수선할 옷은 이따가 선생님하고 옷보다는 그냥 천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시작 매듭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매듭. 선생님이 화이트보드가 엄청 많은데 학교에서 안 갖고 왔네. 시작 매듭. 시작 매듭 찍기와 끝 매듭 찍기가 책에 나오는데요. 시작 매듭과 끝 매듭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에 가르쳐 줄게요. 먼저 바늘 필요하고요. 다음 실이 필요한데 선생님 친구들 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이 바늘은 그냥 바늘이 아니라 고무줄 같은 거 끼울 때 쓰는 돗바늘이라고 하는 되게 두꺼운 바늘이거든요. 비교해 줄까요? 이렇게 보드마커 옆에 있어도 이렇게 두껍게 잘 보이는. 잘 안 보일까봐 선생님 돗바늘을 준비했어요. 돗바늘은 끝이 뭉뚱해서 이렇게 해도 찔리지 않습니다. 자, 실을 자를 때요. 선생님 저는요 매듭 찍기가 진짜 싫어가지고요. 실을 엄청 길게 할 거예요. 길게 하면은 실이 잘 엉키기 때문에 실은 최대로 했을 때 내 팔을 한번 쭉 뻗었을 때 팔 끝까지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쪽가위로 자르고 실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바늘 귀에다가 이렇게 실을 꼽아야겠죠. 그럼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얘들아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일단 끝을 묶어보세요 하면 친구들 어떻게 묶냐면 이런 친구죠. 1번 친구. 바늘의 끝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묶는 친구. 이렇게 묶으면 계속 가겠죠.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실 2개를 겹쳐서 이렇게 묶어버리는 친구 있어요. 근데 실이 얇을 때는 때때로 이렇게 묶기도 하는데 이렇게 묶으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실이 잘 엉켜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실 양쪽 끝을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 정도로 맞춰요. 이렇게 반까지. 왜냐면 이 실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끝까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쪽 끝에 긴 쪽의 끝에다가 매듭을 지을 거예요. 바늘을 잡을 때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는데 매듭을 할 때는 왼손 검지에다가 바늘을 올리고요. 올렸죠? 그 다음 아까 그 긴 쪽 끝이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되게 올립니다. 그리고 바늘을 묶을 거예요. 한
7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이나요? 그 다음 여기를 딱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바늘을 잘 안 빠지면 이렇게 약간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당겨요. 그러면 끝에 이렇게 매듭이 생겨 있습니다. 보이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엄지와 검지의 바늘을 잡고요. 바늘 끝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끝을 잡고 살살살 돌려가면서 빠지게. 왜냐면 바늘 귀가 두껍기 때문에 너무 꽉 하면은 이게 안 빠지거든요. 특히 돗바늘을 여기가 두꺼워가지고 쭉 빼면 고리가 생깁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고리가 생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친구들이 시작 매듭 하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나, 둘 아니라 여기 2개에서 이제 5개까지 되게. 선생님도 친구들이 보일 수 있게 앞으로 3번을 더 해볼게요. 친구들도 연습을 할 수 있겠죠? 검지 위에 놓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뺍니다. 살살살살. 세 개 만들었어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살살살살. 또 되죠? 하나, 둘, 셋, 넷.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면 쭉 매듭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 5개의 매듭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잘 봐야 됩니다. 보세요. 실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돌리는 친구 있어요. 거꾸로요. 거꾸로 돌리면요 이렇게 풀어져서요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바늘에 이렇게 실을 옷을 입힌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당겨볼게요. 살살살살. 짠. 이렇게 시작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할 수 있겠나요? 끝 매듭은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시침질을 가르쳐 준 다음에 끝 매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바느질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시침질, 그리고 홈질, 그리고 박음질이 있어요. 시침질은요, 진짜 바느질은 아니고 임시로 해놓는 바느질이에요. 왜냐하면 홈질이나 박음질을 할 때 천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침질이거든요. 그래서 시침질 대신에 이런 시침핀을 옷감에 꼽기도 합니다. 요의 이름이 시침핀이에요. 시침질은 본격적인 바느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면 듬성듬성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보니까 이 바늘이 돗바늘이고 진짜 이렇게 끝이 뾰족하지 않아가지고 좀 아프긴 하네요. 뾰족하지 않아서 천에는 잘 안 들어가서 선생님이 대신에 이런 타공지를 준비했어요. 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 한번 선생님 잘 보세요. 먼저 시침질을 할 때는 바느질을 시작할 때는 앞에서 뒤로 들어가도 되고 뒤에서 앞으로 와도 되기는 하는데요. 항상 생각이 뭐냐면 이 매듭이 옷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옷 밖으로 이렇게 매듭이 밖으로 띵 나와 있으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옷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바느질을 할 때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것을 권해요. 되겠죠? 자, 바느질을, 시침질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한 칸 있죠? 한 칸이 실제로는 한 1cm 정도 간격이 되는데 친구들에게는 0.5cm 정도 간격으로 봐달라고 부탁을 할게요. 되겠죠? 그러면은 한 칸이 0.5cm니까 두 칸이면 1cm겠죠? 근데 시침질은 한 2cm에서 4cm 정도 간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가서 쭉 나온 다음 2cm니까 하나, 둘, 셋, 넷 칸. 보이죠? 그다음 새로 나올 때는 1cm 정도 간격을 둔 다음 나와요. 그 다음 다시 2cm. 4cm 간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면 너무 헐거워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 2cm 간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또 한 칸. 그리고 4칸. 되겠나요? 그리고 한 칸을 나와서요. 사실은 뒤에 가서 마지막 매듭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에게 좀 끝 매듭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끝 매듭을 할 거예요. 끝 매듭을 할 때는 여기 끝에 마지막에 나왔죠? 여기에다가 바늘.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 감은 다음 아까랑 마찬가지로 살살살살 빠져라 빠져라 빠져라. 당길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걸 끝까지 최대한 이 옷감에 실을 붙인다 생각하고 끝까지 쭉 당겨야 돼요. 너무 크게 만들어줬네.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끄는 거예요. 시침질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실이 조금 길이가 어중간해서 다시 한번 실을 한 뼘 정도 되게, 한 팔 정도 되게 끄는 다음에 넣어서 중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둔 다음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뺄게요. 빠져라, 빠져라, 빠져라. 그리고 꼭지는 조금 잘라도 괜찮겠죠. 자, 뒤에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뒤에서 빼고 시침질 앞으로. 한 칸. 이렇게. 시침질. 좀.
그다음 끝매듭 채워 볼게요. 끝까지 뺀 다음 여기 옆에 바늘을 두고 몇 바퀴요? 5바퀴만 해볼까 이번에는? 둘, 셋, 넷, 다섯 바퀴 해서 살살살살 또 빼고 뺀 다음 바늘 이렇게 실을 끝까지 이렇게 잡아서 손톱으로 꾹 눌려서 짝 당겨요. 그러면 시침질 완성. 할 수 있겠나요? 자, 이번에는 홈질을 해보겠습니다. 홈질은 시침질이랑 똑같은데 이 간격이 좁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0.5 두께마다 다르긴 한데 선생님 보기엔 한 0.3cm 정도 간격이면 좋은 것 같아요. 0.5 정도로 하면 너무 두꺼워. 선생님은 지금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먼저 시작 매듭을 했고요. 자, 홈질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뒤에서 나와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할 수 있겠죠? 아까 시침질 하다가 홈질 하니까 와, 시간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옷을 만들 때는 홈질도 좀 약해요. 왜냐면 천과 천을 잘 연결을 하려면 조금 더 튼튼한 바느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급할 때, 임시로 할 때는 시침질도 아주 유용한 바느질입니다. 짠. 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마지막 끝마무리는 끝매듭은 여기다가 대고 하나, 둘, 셋, 넷, 5번만 할게요. 5번만 해도 안 빠질 만큼 크게 되니까 바닥에 두고 단단단단단단단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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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손가락 꼬부라졌어 방금 선생님. 아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 끝에 약간 방금 손가락이 꼬부라서 끝까지 못 잡았더니 여기가 이렇게 약간 헐거워졌어요. 이 매듭이 더 끝까지 와야 되는데. 아이, 아쉽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홈질. 지금 하고 있는 건 홈질입니다. 시작 매듭 뒤로. 이거는 실 길이를 보니까 끝까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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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당겨 가지고 써도 괜찮겠죠. 앞으로. 바느질 할 때는 여기를 꼭 잘 잡아야 돼요. 아니면 이 바늘 위에서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 빠질 뻔. 이번에는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겠어요. 둘, 셋, 넷, 5번 한 다음에 끝까지 안 돼. 더. 그렇지. 바짝 당겼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바느질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홈질이에요. 홈질은 시침질에 비해서 이 바늘 여기 이런 거를 땀이라고 하는데요. 땀이 여기보다 땀 간격이 좁죠. 그리고 땀과 땀 사이 간격이 거의 바늘 땀의 간격과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시침질 같은 경우에는 땀의 간격보다 땀 사이 간격이 훨씬 좁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홈질도 사실은 해놓고 나서 이렇게 벌려보면요, 실이 그 천 사이사이가 잘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튼튼한 바느질, 얼마나 튼튼한지 이름이 박음질이에요. 박아 놓은 것처럼 센 바느질. 자, 한번 끊고요. 박음질은 선생님 한 줄만 할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잘 봐야 됩니다. 잘. 꼼꼼하게 잘 따라오세요. 똑같이 십자 모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5, 6, 7. 우리 반 친구들은 선생님 얼굴을 봤는데 1, 2, 3반 친구들은 이렇게 선생님 손만 보니까 좀 그렇게 했다. 그쵸? 자, 계약을 얼른 해서 학교에서 같이 만나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바느질 할 때 아까 마찬가지로 뒤에서 갈 건데요. 박음질은 잘 봐야 되는 게 보세요. 뒤에서 왔죠? 맞죠? 처음에는 홈질과 똑같아요. 한 칸을 갑니다. 그 다음 뒤에서 올 때요. 맞죠? 그러면은 앞으로. 아까 그 들어왔던 구멍으로 한 번 더 들어가요. 그 다음 다시 한 칸 앞서서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또 다시 한 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되돌아가 가요. 한 칸 가서 대받고. 그러면 앞과 뒤가 이렇게 봤을 때 앞모습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를 보면 이렇게 바늘이, 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아까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박음질은 유일하게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바느질. 한 칸 앞으로 가서 되돌아고, 또 한 칸 가서 어디 갔니 바늘아. 되돌아옵니다. 한 칸 가서 되돌아오고.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아. 좀 살살 해야겠다. 한 칸 가서 되돌아오고, 한 칸 가서 되돌아오고.
가서 되돌아오고, 한 칸 가서 되돌아오고.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바느질의 이름이 뭐죠? 그렇지, 박음질입니다. 가장 튼튼하고 앞모습과 뒷모습이 달라요. 친구들이 교과서를 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싶겠지만 선생님이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알겠죠. 한 칸 가서 한번 대자리로 다시 가는 거를 까먹지 않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 간 다음 뒤에서 원래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선생님 친구들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실 뺀 다음에 바늘을 두고요. 지금 이거 어려워요. 고난이도입니다. 실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선생님 성공할 수 있을까? 다섯. 한 다음에 살살살살 돌려 빼요. 빠져라, 빠져라, 빠져라. 자, 그 다음 끝까지 잡아당겨서 꼭 올립니다. 그 다음 끊어내면, 자, 이게 무슨 바느질이었죠? 박음질. 박음질은 한번 앞으로 나아갔다가 되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튼튼하고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바느질이에요. 되겠나요? 아까 이 시작 매듭이 끝이 왜 이렇게 다 안 예쁜가? 족가위로 딴딴 잘라냈어요. 이거 정말 선생님의 이거다. 이게 너무 후회스러운 한 땀이군요. 자, 그 다음 요즘에 되게 선생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책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거 괜찮은 바느질 방법이라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요. 이거를 가죽공예 할 때도 이 바느질을 많이 쓰고요. 팔자 바느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아까랑 똑같이 또 한 번 넣었어요. 그다음 이번에 실이 좀 길다. 자리 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돌돌돌돌 빠져라 빠져라 빠져라. 빠짐. 빡. 이거 가죽공예 할 때 되게 튼튼하게 바느질 하느라고 이렇게 쓰던데 선생님이 요즘 배웠거든. 보세요. 홈질이랑 똑같아요. 홈질이랑 똑같이. 실이 너무 기니까 힘드네. 홈질이랑 똑같이 선생님 이거 5단만 갈게요. 하나, 둘. 실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 팔을 끝까지 다 당겨도 실이 남는다. 셋. 이렇게 실이 기니까 엉키려고 하죠. 넷. 다섯. 이렇게 하고 나면 원래라면 여기에서 이제 매듭을 하면 홈질이잖아요. 근데 팔자 박음질 어떻게 하냐면 여기로 다시 오는 거예요. 되돌아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갑니다. 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아우, 엉켰어. 짠! 이렇게 팔자 박음질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시작한 곳에서 끝이 나겠죠. 여기서 매듭. 하나, 둘, 셋, 넷, 다섯. 빠져나와라. 아, 약간 망한 것 같은데. 남은 실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아, 엉키겠다, 이거. 으악! 자, 이거를 팔자 박음질이라고도 하고, 가죽공예에서 많이 써요. 이것은 이제 박음질의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한 건데, 박음질의 단점은 앞에는 예쁜데 뒤에가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팔자 박음질을 하게 되면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운 부분이 없이 이렇게 똑같이 되고, 또 2번씩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팔자 박음질도 요즘에 많이 사용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물의 종류에서 천의 종류에서 직물과 편물의 차이점 선생님이 한번 보여줬고요. 그 다음 교과서 내용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았고, 그리고 손바느질로 옷을 수선해요. 첫 번째 차시로 시침질과 홈질과 박음질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 한번 해봤고, 또 시작 매듭과 끝 매듭 어떻게 하는지 반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똑같이 준비물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 풀려?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똑같이 준비를 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런 종이에 아니고 선생님하고 직접 이런 천에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천. 보이죠? 이 천은 직물일까요? 편물일까요? 그렇죠. 직물일 거예요, 직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실이 이렇게 두꺼운 실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많이 촘촘한 천은 아니고 이렇게 면 20수 정도 되는 좀 두꺼운 천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바느질을 처음 연습을 할 때요, 이렇게 탄력이 있는 천으로 하면은 미끄러져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으로 된 천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천 준비하셔야 되고요. 진짜 바늘, 진짜 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런 반지꼬리를 준비해도 좋아요. 알겠나요? 오늘 숙제는요, 친구들 선생님하고 아까 전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시침질, 홈질, 박음질, 팔자 박음질 한번 해봤는데요. 집에 있는 천에다가 이렇게 시침질 한 줄, 홈질 한 줄, 박음질 한 줄, 자로 갖다 대었을 때 한 15cm 정도에 한 번씩 연습해서 선생님에게 사진 찍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단추 단추도 준비하세요. 다음 시간에. 그래야 단추 다는 법을 배울 거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실과 시간에 만나요. 안녕!